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군 훈련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수능 방역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에게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고 가정 내 방역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다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금리는 현행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추수 감사절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도 약 40년 만에 가족 모임을 포기했다며 모임 자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 출석해 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도 연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1억 1천만 명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환자는 32,318명이 됐고 사망자는 2명 늘어 5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53명으로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9명, 충남과 전북이 각각 16명, 광주는 14명, 강원 충북은 각각 8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0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3명이 줄어 누적 78명이 됐습니다. 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 만입니다. 그리고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100명을 넘어섰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 30대 감염자 비율은 한 달 새 28%까지 증가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내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하고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교육훈련 간 방역 대책도 강화해서 신병 교육은 입소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 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포함해 지금까지 7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을 위해 오늘부터 전국의 고등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험생은 물론이고 가족 중 수험생이 있는 사람은 외출하지 않는 등 방역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올해 고3 학생들의 수험 생활은 막바지까지 험난하기만 합니다. 시험장 방역과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돼 공부할 곳 찾기도 쉽지 않아진 겁니다. 공부할 데도 없다고. 지금 그 단계가 또 격상이 돼가지고 밤 9시 이후로는 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 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찾는데 잠시 쉬거나 식사할 때도 조심 또 조심합니다. 네, 학원은 가지 않고 스터디 카페에서 그냥 요즘에 집이랑 스터디 카페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땐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최대한 좀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서 가려고 약간 그 정도 노력.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아예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초사, 온 가족이 비상태세입니다. 밥 먹는 거, 뭐 외부에 나가서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피하고 있죠. 직장하고 집으로만 계속. 좀 아빠가 멀리서 일을 하셔가지고 주말에만 이제 집에 오시는데 좀 아빠가 조금 이제 피곤하시거나 좀 감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냥 아예 안 오시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접촉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 수능 당일도 걱정됩니다. 종일 이어지는 시험, 화장실도 같이 쓰고 점심도 시험장에서 먹기 때문에 행여 감염이라도 된다면 남은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수능장에 가서도 만약에 제가 좀 걸린다면 가족들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정부는 수능까지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올해는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힘겹게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3분기 성장률이 1.9%로 뛰자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로 올리면서 2022년은 2.5%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1.3%, 내년 2.8%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란에도 경기 회복세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망 정보통신 기술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억 원의 자금 보증과 해외 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전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T 연구개발, 인공지능 등 비대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K-비대면 표준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서 주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300곳을 선정해서 보안 취약점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가 당진시청 공무원과 함께 온 손님에게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카페 주인은 이 손님에게 강원도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진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카페 업주 앞에서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며 코와 입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손까지 뻗자 업주는 뒷걸음질 칩니다. 카페 주인이 이른바 턱스크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당진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기사 댓글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업주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한 남성도 당진시청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주에게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강원도로 출장 다녀왔다고 말한 것을 카페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거는 비염이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번 일이 일부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일탈행위로 드러나자 당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는 피해 업주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요청하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쓰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방역의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방송과 공연, 영화계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송 촬영 중단이 속출하고 일부 공연은 출연자가 교체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나오며 촬영 중단 사태가 벌어진 방송가. 그 불똥이 공연과 영화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 중인 배우 엄기준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2주 자가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출연은 힘들어져 결국 나머지 4번의 공연은 뮤지컬 배우 카이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소주연 주연의 영화 잔칫날의 기자 간담회도 급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소주연이 출연 중인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의 보조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동선이 겹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방송 EBS도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진행자가 2차 접촉자로 분류돼 긴급 교체됐고 간판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아니 보조 출연자도 확진자와 접촉해 생방송을 중단하고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광범위하게 퍼지며 문화예술계에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스트리아 원정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축구대표팀 벤투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선수와 스태프 등 확진자 8명은 오늘 오전 축구협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아있던 조리장과 주치의 등 스태프 7명도 함께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조현우는 국내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확진자들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7명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받은 뒤 파주 NAFC와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석탄 발전기 9기에서 16기의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어서 전체 석탄 발전의 최대 26%가량이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깨끗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 발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 겨울철 석탄 발전기 9기에서 16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80%까지 출력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 정지된 발전기 이외에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시행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서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 확산 온상이 돼 추수감사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도 40년 만에 가족 모임을 포기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4일 2,1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 발생도 1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연속 10만 명대입니다. 입원 환자도 8만 8천여 명으로 15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확산하는 상황이 도무지 잡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다 미국에서 가족들 모임을 위해 이동이 가장 많은 추수감사절이 시작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해만큼은 예외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especially, as we're seeing it sort of exponential growth in cases and the opportunity to translocate disease or infection from one part of the country to another leads to our recommendation to avoid travel at this time.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40여 년 만에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40-some years we've had a tradition of traveling over Thanksgiving. But this year, because we care so much for each other, we're going to be having a separate Thanksgiving.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20일부터 시작된 이동을 보면 권고와 호소 등이 먹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닷새 동안 488만 명이 이미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각 오는 30일부터 대통령 1일 정부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의 젠 사키 선임 고문은 현지 시각 25일 이같이 밝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도 하루 전 대통령직 인수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요청된 지원을 인수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첫 보고가 이루어질 때 현재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일반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날지는 미지수라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2월까지 1억 1천만 명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25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다음 달 말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European citizens might already be vaccinated before the end of December. And there's finally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yes, as I've said, vaccines are important, but what counts is vaccinations.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의 백신 접종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의 에머 쿡 청장은 현지 시각 25일 아일랜드 RT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과학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쿡 청장은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은 임상시험 결과이며 이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반 심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현지 시각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내년 2월까지 미국인 1억 1천만 명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서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집계된 신규 사망자는 410명으로 지난 4월 중순 415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독일의 누적 사망자는 14,77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8,63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지난 20일에 23,600여 명보다는 줄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독일은 부분 폐쇄령을 성탄절 직전까지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더욱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와 16개 주 총리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부분 폐쇄령은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되며 감염률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경우 1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분 폐쇄령 아래 요식업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 최대 10명에서 최대 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성탄절 연휴 기간엔 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단축했거나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유가 뭔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김정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WHO와 미국 CDC 모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DC가 이 기간을 7일에서 10일 사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DC 관계자를 인용해 격리 기간을 정확히 며칠로 줄일 것인지, 격리가 끝난 뒤 코로나19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논의되고 있으며 곧 새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진 만큼 격리 해제 후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CDC는 이 정도 기간이면 사람들이 격리에 잘 참여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DC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신규 환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의료 시스템 등 여러 지표가 심각한 수준인데 접촉자까지 크게 늘어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벨기에, 스페인은 10일로, 프랑스는 9일로 격리 기간을 당겨 먼저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국내 접촉자의 경우 아예 격리를 하지 않고 대신 일주일간 매일 신속 검사를 받도록 했고, 입국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남은 격리 기간을 없애주도록 했습니다. What we've got and announcing today is a system that will allow people, as you say, rather than to have to quarantine or self-isolate for 14 days, to do that with a test on day 5. 유럽 국가 역시 격리 기간을 줄이되 확실한 준수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WHO는 이런 이딴 움직임에 내년 초 3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격리 준수를 위한 각국의 완화 조치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지, 확산을 더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일본 도쿄도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지역 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 이어지며 참여하는 업소에는 최고 40만 엔, 약 4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쿄도는 또 이 기간 중 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온 지역 내 여행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주민들에게 불효불급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태양계 행성입니다. 이 태양이 아니라 태양계 밖 다른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외계 행성 관측 기술부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내용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